해킹에 성공했다. 해킹을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예, 어제 저희가 속보로도 짚어봤던 내용입니다. 코로나 청정구역이라던 북한이 코로나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를 해킹했다. 이렇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어제 밝혔었는데요. 오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백신 해킹은 2달 전쯤에 그때도 보고가 있었고요. 해킹 시도를 했다는 이제 국정원 보고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 2달 전에 간사기 때문에 따로 자세히 보고를 받았어요. 해킹에 성공했다, 북한이. 해킹을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문건에 이제 EU에 있는 화이자 탈취라고 딱 명시가 돼 있었어요. 고영한 원장님, 이 소식 어제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바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게 만약에 북한이 해킹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 치료제 기술 해킹으로 한 다음에 북한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는 거예요? 북한이 기초 과학은 잘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응용 과학이 잘 안 되는 거고 이제 생산 과정이 문제가 되는데, 북한이 이렇게 해킹을 하는 이유는 생산 단계를 빨리 단축을 시켜서 빨리 만들겠다는 거거든. 남이 한 거를 가로채 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은행은 돈을 털어가고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국내 치료제 또 회사들 몇 개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미사일을 만드는 거나 재래식 탱크를 만드는 거나 이런 기술을 자꾸 훔쳐내는 거는 자기네가 그만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능력도 없으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해킹을 통해서 가져와서 미사일 엔진도 만들고, 코로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만약 코로나 청정국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회령시를 묶고 해산시를 묶고 청진시를 일부 구역을 묶고 풀었다는 것은 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마스크는 왜 쓰는 거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많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없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런 후면에는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빨리 만들어서 빼들어와서 결국 자기네가 만들겠다는 욕심이 있는 건데요. 결국은 만들 수 있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남이 만들어 놓은 공적을 빼들어와서 자기네가 하겠다는 의도는 명백히 있어 보입니다. 뺏어와서. 네. 근데 미국도 단단히 뿔이 났거든요. 이게 심각한 전 세계를 향한 위협이라고요? 예, 국무부 대변인 국무부 입장인데 화이자든 어떤 그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북한의 해킹은 굉장히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긍정도 부정도 안 했어요. 이걸 보면 미국도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고영한 원장님, 어제부터 사실 이 북한이 해킹했다는 것보다 논란이 좀 더 큰 건, 분명히 하태경 의원은 북한이 화이자를 해킹했다라고 했는데 국정원은 재차 반박하면서 기업명도 언급 안 했고, 해킹의 주체가 북한인지 아닌지에 되게 대단히 두루뭉술하게 얘기했거든요. 국정원의 이 입장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하태경 의원이 저는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커지니까 미국에서도 어쨌든 국무부 대변인 입장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입장으로서는 뭔가 좀 빠지고 싶겠죠. 북한하고 뭔가 대화도 하고 뭔가 해야 되겠는데, 이거 북한이 기술 도둑질을 한다는 게 이게 전 세계에 퍼지면 별로 좋을 게 없어 보니까 국정원이 아마 한 발 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북한 눈치 보기라는 그래서 지적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도 국정원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국정원 발 보도로 정보로 특정해서 북한이 화이자를 해킹했다고 얘기하면 관계가 좀 안 좋아지니까 국정원도 발을 뺄 수밖에 없다. 이런 발을 뺄 수밖에 없고 그런 걸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화이자 해킹건도 그렇고 코로나와 연관된 북한의 행보일 텐데요. 북한의 리설주 여사가 정말 오랜만에 1년 1개월 만입니다.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광명성절 기념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정비서 동지께서 리설주 여사와 함께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김성은 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우렁찬 만세 환호를 타쳐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고영한 원장님,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도문불출했던 이유가 코로나를 피해서 청정 지역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 있었고, 지금 북한이 코로나가 좀 나아지니까 이설주 여사가 등장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뭐 청정 지역에 가 있든 원산이든 그것이 뭐 창성이든 백두산이든 가 있었던 거는 틀림없어 보이고요. 뭔가 아이들과 뭐 부인의 건강을 위해서 빠졌던 건 사실인데 이것이 코로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왔다기보다도 한국에서 하도 세계적으로 이설주 여사가 잘못됐다, 뭐 어떤 너튜브든가 이런 데서 말이 많으니까 이렇게 잘 있고 우리 관계가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사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번에 그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내려간 것도 한국에서 그런 소문이 계속 퍼지니까 2인자다, 실세다, 후계자다 그러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이 결국은 자리를 한금두금 내려와서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운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만 빛나야 되는데 이설주가 빛나고 김여정이 빛나는 건 이건 김정은의 어떤 지도력에 훼손이 되는 거니까 자, 우리 이설주도 잘 있고 우리 부부관계도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2월 16일 맞이 공연을 했고 저렇게 나와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피해선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언론 보란 듯이 이렇게 공개 행보를 한 거다. 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북한 소식과 관련해서 좀 이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언제까지 전해드려야 될지는 좀 알 수가 없는데 강원도 고성 민간인 통제선 근처에서 북한 남성 한 명이 붙잡혔습니다. 노크 기순, 철책 기순에 의해서 이번엔 해엄 기순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또 한 번 최전방 동부전선이 뚫렸는데요. 서 국방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장관으로서 국민께 그런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현장에서도 하고 또 중간제대 지휘관들도 하고 군 수뇌부들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노력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뭐 제가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일이 다 하나씩 짚지는 않겠습니다. 이유는 장혜철 변호사님 얼마나 총체적 경계의 실패라고 불릴 정도로 이번 또 작전이 뚫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무려 3번의 실패가 중복 누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패, 이 20대 북한 남성이 어부들이 입는 잠수복을 입고요. 무슨 특수장비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맨몸으로 바다의 경계선을 넘어왔는데 해상에서 포착하지 못한 것. 이게 첫 번째 경계 실패죠. 두 번째 실패, 해상에서 못 잡아냈으면 해안가에서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 설명에 의하면 군사 감시 장비로 해안가에서 이 남성의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실제로는 아무 조치를 못 취하는 거죠. 그리고 배수로를 통해서 철책을 넘었습니다. 이 배수로 경계 얼마나 반복돼야만 허술함을 고치겠습니까? 벌써 두 번째 실패가 누적이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실패는 어제 오전 4시 20분쯤에 이 사람의 이제 포착을, 이 사람의 어떤 그림자나 이동 동선을 확보하고 우리 군에서 진돗개 하나까지 발령하면서 수색에 나섭니다. 그런데 신원을 확인하고 이 사람 잡아낸 시점은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7시 20분입니다. 발견해서 수색하는데 3시간이나 걸린 겁니다. 신병을 확보하기까지. 세 번째 실패죠. 바다에서, 해안선에서, 그리고 수색이 시작된 후에 3번에 걸쳐서 우리 군의 어떤 해이한 기강이 드러났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넘길 만한 사안이 아니고요. 현장부터 군의 책임자들까지 분명히 문책을 당해야만 할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총체적 경계 실패입니다만 고영한 부원장님 짧게 이 질문만 드릴게요. 북한 입장에서도 귀순 넘어올 때 이렇게 헤엄쳐서 귀순할 정도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북한도 지금 그 경계에 대해서 꽤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실은 좀 다른가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데 우리 군 병사들하고 특히 지휘관들이 정신무장이 정말 안 돼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졸았다는 이야기까지도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정말 북한을 우리가 경계할 대상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러네요. 이런 어떤 기조와 맞물려서 이렇게 해이가 된 건지 이걸 꼭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에서도 사실은 놓친 거거든요. 예. 북한에서도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북한 그 해안 부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헤엄쳐서 쭉 넘어왔는데 북한군도 놓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번에 개성에서 탈북자나 들어가서 문제가 된 것들처럼 북한에서 또 이 문제가 또 문제가 돼서 북한도 아마 뒤집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해엄 기순 얘기까지 외교안보 소식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뉴스타트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